정당 지지율은 또 어떻게 나왔는지 보죠. 정당 지지도는 뭐 미세한 변화는 있지만 네. 횡보라고 봐야죠. 지금 지난주 대비 민주당은 1%포인트 오른 34, 국민의힘도 1% 오른 36입니다. 5점 이내에서 두 정당 경쟁하고 있는 이 구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보면은 국민의힘이 계속 뭐 높게 나오네. 지난주랑 이번 주. 예. 높다고 그러니까 이게 5점 이내이기 때문에 높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네. 같다, 대등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대등하다. 예. 몇 달 동안 지금 대등한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양 정당의 지지율은 대등하다, 비슷하다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변수는 신당인 것 같아요. 예, 신당이 어떻게 되느냐. 특히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할 수 있다. 뭐 사실은 1월 달에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제1당이 뭐 목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예, 여기서 보시면은 이 질문 자체가 이낙연 전 대표 중심 신당 창당이 거론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느냐, 좋게 본다, 좋지 않게 본다거든요. 어. 좋게 본다가 34, 좋지 않게 음. 본다가 46. 어유, 그래요. 예. 좋게 높죠. 본다가. 높은 비율인데, 네. 자, 좋게 본다가 34였죠. 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21, 그죠? 민주당에서는 진보 성향자 좋게 본다? 23, 네. 예. 좋지 않습니다. 20% 대. 별로죠. 자, 결정적으로 광주 전라에서 26.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 인사기 때문에 호남에 이제 호남, 배경을 두고 예. 계신 건데 이 얘기는 뭐냐? 이 34라는 게 거품이다. 이준석 신당에 대한 것도 거품이 많죠. 뭐 호남 분들이 지지한다. 예.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민주당이 반대정파에서. 지지한다. 이게 그러니까 응답 자체가 네. 약간 뭐랄까 남의 떡이 좀 이뻐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좀 뭐라고 할까요? 전략적인 역선택 비슷하게 여론조사에서 응답하고 있을 수 있다. 네. 따라서 이와 같은 신당은 본래의 이 신당을 만들고자 하는 이 중심 인물이 본래 근거를 두고 있던 그 세력에서 얼마나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낙연 신당을 좋게 본다는 것은 20에서 25 사이라고 봐야 되겠죠. 20에서 25 사이다. 예. 글쎄요. 그렇게 뭐 높다라고는 안 느껴지는데. 예, 높은 비율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여기 좋지 않게 본다가 71이거든요. 예,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사실 뭐 각 여야 마찬가지겠지만은 분열은 안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죠. 단일되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당연히 이낙연 신당에 대한 뭐 생각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이낙연 전 대표가 정말로 신당을 만들 것인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정말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만약에 만든다면 20명을 데리고 나가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내가 뭐 10명 데리고 나올 테니까 이준석 당신도 10명 데리고 나와 합쳐서 20명 만들자 해서 네. 교섭단체를 2월 되기 전에 뭐 만든다든지 해서 그 뭡니까 경상보조금이라든지 뭐 선거 때는 선거 보조금 이런 걸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받지 못하고 이 신당을 만들게 되면 그러면은 약간 그러니까 당원 중심으로 가야 되거든요. 뭐 정의당이나 과거에 뭐 민주노동당, 뭐 진보당 이런 당원 중심 정당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닐 것 같아요. 예. 보통 이제 지금 뭐 의회, 네. 국회의원 중심으로 하셨던 분은 국회의원들을 많이 데리고 나가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20명 애매하죠. 20명까지 나올 것이냐? 예.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하여튼간에 그러면은 그 호남 향후회를 움직여서 네. 호남 향후회가 벌떼같이 막 모여서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당이 되면 뭐 그것도 의미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누구를 또 당선시키냐 마느냐 이런 논란에 빠질 것 같으면 사실은 그렇게는 어렵죠. 그 정도 되면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네. 지금까지 많이 호남 계열의 그렇게 이제 분당 내지 신당들이 그 길을 가가지고 그 마지막에는 다시 흩어져서 민주당으로 다시 흡수되거나 아니면 맞아요. 예. 아니면은 그냥 일종의 은퇴 길이 돼 버렸어요. 예. 그러면 이제 혼자서 당은 없어지고 세력은 없어지고 자기 혼자서 뭐 고문식으로 다시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하시는데 네. 그렇게 해가지고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는 실패죠.
그렇죠. 예. 그렇죠. 세력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낙연 이 전 총리 이분이 만약에 신당을 만든다고 하면 확실한 자기 세력 없이는 쉽지 않을 거다. 아, 그리고 이제 요거 착각이 있어요. 착각. 요 착각 그 주의해서 착각? 보셔야 되는 거. 뭡니까? 이게 착시 현상이거든요. 여기 네. 이낙연 중심 신당 창당에 좋게 본다가 34잖아요. 네. 근데 이 34를 보면서 여기 보시면은 아, 이거를 잘못 판단해 가지고 낙관 편향을 일으키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중도에서 32다. 이게 있죠. 중도에서 32예요. 보수에서 49. 중도에서 32니까 중도 성향자 중에서 30% 넘게 나를 지지해 준다면 그러면은 나는 창당해도 되는 거 아니겠느냐? 신당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예, 있죠.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이게 그게 아니에요. 먼저 자기가 있었던 곳을 먼저 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왜냐? 구심력 다음이 확장력입니다. 아하. 예. 이게 그러니까 중도에서 우수수 오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진짜 뭐 신기루 같은 거예요. 중도 네. 성향자가 중요하지 않거나 없거나 이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네. 중도 성향자가 더 많은 경우도 있고 요새는 보수 성향자가 조금 더 잡히고 있죠. 네. 그런데 하여튼간에 중도 성향자가 더 많은 경우가 훨씬 더 많고 그 진보 보수를 따지면 보수가 많지만 중도 성향자가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큰 선거는 결판이 나버려요. 그런데 지금 움직이는 거는 이거는 움직인다고 볼 수 없어요. 중도 성향자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중간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쪽 가는 거 아니에요? 이기는 쪽으로도 많이 가기도 하고 네. 결국에는 찬성과 반대 어느 한쪽으로 가는 것이지 그렇죠.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 중간 이런 선택은 없어요. 중도 성향자이신 분들은 반드시 어느 한쪽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총선 때는 어디에 투표를 하죠. 그렇죠. 어딘가에 투표를 네. 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중도 성향자 30% 이상 내 몫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 네. 그러면 원래 있었던 진보 성향자 또 그 민주당 지지자 또 호남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확실하게 구심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쫙 결집을 시켜야지 그래야 중도 성향자들이 그러면 온다. 여기가 이렇게 대세구나. 예. 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엇박자죠. 한마디로. 이거는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그렇네요. 중에 21%에 불과한데 네. 중도가 중심이 돼서 내가 창당한다. 이거는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보 예. 보수 중도를 그냥 수평적으로 놓고 어느 하나를 내가 크게 먹어 들어가면은 이기는 거 아니야. 이런 거는 없습니다. 자기의 세력을 확고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노려야죠. 네. 지금 요거는 잘못 해석하면 괜히 중도에서 나 30% 먹네 이렇게 해석할까봐 그래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아하. 잘 봐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이제 신당 창당 가시화 발언 이게 나오면서 민주당에서도 특히 이제 비명계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또 그렇죠. 말리더라고요. 예. 그걸 봐서도 당 내에서도 어떤 친당에 대한 기류가 좀 잘 만들어져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급발진한 게 아니냐 이낙연 전 대표가. 그렇죠. 근데 급하긴 급하니까 급발진인데요. 네. 1월 중으로 결판 내지 못하면 이도저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1월 중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턱 잡아서 네. 그러면 같이 하십시다라고 이제 손잡고 이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러면 내 포션 그러니까 뭐 내가 보고 있는 우리 쪽 계파의 사람들에 대한 공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결국 공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존재감을 드러내서 네. 그래서 이제 딜을 하려고 하는 게 맞지. 신당 창당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다라고 보시고 있군요. 자, 이준석 신당은 아까 저희가 뭐 조금 얘기는 하긴 했지만 이준석 신당 말씀드렸고 12월 27일 뭐 디데이는 12월 27일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아직 뭐 보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보름도 안 남았네요. 예. 한 2주도 안 남은 상황인데 이준석 신당에 대한 뭐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평가는? 이준석 이분이 이제 요거는 아까 국민일보 조사죠. 국민일보 한국갤럽 조사인데 좋게 본다 37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이준석 이분도 되게 힘들죠. 힘들다.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처참해요.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17%입니다.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하는 그 층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이 조사에서 윤석열 긍정률이 35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런데 이준석 신당
그 좋아하는 분들은 뭐 32 네. 그런데 국힘 지지자 중에서는 17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뭡니까 낙준연대라고 해서 이낙연 뭐 이준석 이렇게 합치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봤을 때 역시너지예요. 이렇게 보는 게 역시너지다. 예, 시너지가 나는 게 아니고 역시너지. 자기 쪽의 자산을 가져와서 합쳐서 네. 그래서 우리가 좀 풍성하게 시작하자 이게 돼야 되는데 아니 나도 전략적 역선택을 받고 있고 저쪽도 역선택을 받고 있는데 네. 역선택 받고 있는 두 사람이 모였을 때 역시너지가 발생하죠. 음. 그러니까 이제 낙준연대라고 했을 때 기대감을 상당히 크게 모으기 힘들어요. 네. 예, 기대감 모으기가 힘들다. 힘들죠. 그 이준석 전 대표는 사실 돌아갈 곳이 국민의힘, 뭐 나중에도 뭐 돌아가서 개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럼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 여전히 또 살아있다. 아직은 살아있다. 10여 살아있다고 27이 안 봅니다. 됐으니까 예, 예. 살아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다. 예, 참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조국. 조국 전 장관. 여기 여기서는 조사가 이제 있었군요. 신당은 아니고요. 출마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했는데 음. 조국 전 장관도 출마하는 것이 좋다라는 게 전국적으로 28 조금 저조해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예, 28 이 정도면 정도다. 저조합니다. 음. 저조하다고 봐야 되고 그래요. 더불어민주당 세부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요게 좀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반씩 갈렸거든요. 네. 좋게 본다, 좋지 않게 본다. 아하. 이제 요걸로 이제 이게 흐름이에요. 이건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하냐, 무슨 신당 만드냐, 뭐 어쩌고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반반 갈립니다. 이게 조국 전 장관의 힘이죠. 네. 요 흐름이면 아니 나는 이 뭐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의 절반이나 나를 응원하니 나는 신당을 만들거나 아니면 출마를 하거나 하여튼간에 운신의 폭을 한번 가져가 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상식적인 거예요. 요 흐름은. 네. 예. 그럼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이제 분위기는 더 좋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됩니까? 예. 네. 그리고 뭐 여야를 막론하고 봤을 때 한동훈이 가장 분위기가 좋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총선 출마. 예. 요거는 출마하는 것이 좋다가 전국적으로 38인데 그 뭡니까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네. 65니까 가장 좀 뭐라 그럴까 지금은 이제 눈에 띄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사실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지금 봤을 때 스타성을 가지고 있는 이 정치 지도자라고 아직 뭐 국무위원이긴 하지만 한동훈 장관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원희룡 장관도 있다고 하지만은. 근데 예전에 네. 이게 언제적인지 이제 연도가 그 누구냐면 사천에 네. 저 이방호라고 그분이 있었어요. 예. 사무총장 했던. 예, 이방호라고 그분이 이명박 대통령 처음 당선되고 나서 총선 때 그때 뭐 공천 뭐 학살이네 뭐네 이런 얘기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친이계로 다 깔고 뭐 친박계 막 죽인다고 했는데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선거인가에서는 막 무릎 꿇고 난리가 났었어요. 삼천포 시장 가가지고 무릎 꿇고 그분 따님도 따님이 그 샌드위치 그 뭡니까 판넬 그거 들고 네.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하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그 한참 잘 나갈 때 지금 한동훈 장관도 지금 출마하는 것이 좋다 38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65 이런다고 해가지고 네. 그냥 무조건 이번에 가서 나보고 이제 칼잡이 하라는 얘기인가라고 하면 다음에 그 뭐 정치 인생이라는 게 사실은 그 다음에 대선 때 가가지고는 전혀 힘 못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사무총장으로 이방호 당시 사무총장이 실권을 행사했지만 나중에 뭐 아니 자기 선거에 졌어요. 졌죠. 예. 그때 강기갑 의원이 당선됐지 않습니까? 예. 애매해요. 막 다 진짜 공천을 친이계로 다 해놓고선 자기가 지면서 그때 그리고 공천 학살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그 공천 학살이 이 분위기라면 네. 국민의힘은 공천 문제 가지고 크게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고요. 네.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그 이낙연 이분은 그렇게 막 무모하게 창당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조국 이분이 좀 어떨지 모르겠다. 네. 예, 그거까지. 지금 내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을 보면은 창당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좀 보이는 것 같다. 조국은 조국 좀 전 장관은 좀 보인다. 예. 알겠습니다. 이 신당 상황 또 각 주요 정치인들의 상황 좀 봤고요.